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홍새님들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분홍새님들의 지인들에 대해서 지금 놓여있는 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분홍새님들 주변에는 귀엽고 어려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 중에는 조금 깐깐하고 카딸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들도 몇몇 있어 보였네요. 지인들 대부분이 책임감이 강하고 협동심이 강해요. 지식이나 기술들을 빠르게 익히고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이네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요. 언변이 뛰어나요. 사회성도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이네요. 이 중 몇몇 분들은 분홍새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걸로 보여요. 분홍새님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분들이 있네요. 또 몇몇 분들은 아주 순수하고 또 어떤 분들은 패션 감각이 또 뛰어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걸 잘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연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커플들도 여럿 있는 듯 하고요. 마음이 많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중 몇몇 분들은 자기 희생 이런 정신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희생에 별로 개의치 않아해요. 또 몇몇 분들은 분홍새님들과 마음이 아주 잘 맞는 그런 분들인데요. 주변 지인분들의 그 직업적 특성을 보자면 대부분 자유롭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멀티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분야로 활동량이 크게 있는 그런 분들인 듯해요. 몇몇 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이런 직업이거나 여행과 관련된 직업인 듯한데요.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 보여요. 분홍새님들의 지인들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분홍새님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분홍새님들이 조심해야 할 그런 사람 특징이 어떠한지 그걸 볼게요. 분홍새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의 특징은 의외로 선해 보이는 분이에요. 정의롭고 착한 성품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 열심히 무언가를 성실히 하는 사람, 분홍새님들에게 잘해주는 분일 수도 있어요. 분홍새님들 주변에 악인이 될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무척 날카로운 분인데요. 약간 현실과 다른 허황된 상상이나 예상을 하고요.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모든 것을 다 남 탓을 하는,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에 걱정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그 사람을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홍새님들이 악연으로 엮이게 될 그 사람을 피하는 방법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지 않는다면 물론 피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정확히 누가 악연이 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변 지인분들을 다 알고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만약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이 분홍새님들에게 악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알 수 있게 알리는 것이 좋아요.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하세요. 그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나쁜 사람인지
주변 지인에게 알리거나 알려지게 한다면 그 사람도 분홍새님들 곁에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홍새님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분홍새님들의 인생에 사랑을 만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귀인이 왔을 때 그 귀인을 알아보고 계속 그 귀인을 옆에 두려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분홍새님들이 무엇을 준비해 놓는 게 좋을지 그거부터 볼게요. 귀인은 그냥 왔다 가도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귀인을 바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야 귀인을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홍새님들 자신을 새롭게 많이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무언가 전보다 더 많이 나아져 있을 때 귀인이 오면 그 사람과 친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 해본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거나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스택들을 쌓아가면 더 좋고요. 또 분홍새님들 스스로 먼저 귀인이 돼서 그 사람에게 귀인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도 분홍새님들의 귀인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분홍새님들에게 귀인이 되어줄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분홍새님들의 귀인은 정말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외모적 특징으로는 매우 매섭고 싸나워 보이는 그런 인상인데요. 차갑고 화가 난 듯한 또는 찡그리거나 찌푸리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성격은 외모와는 전혀 다른 성격일 거예요. 온화하고 선한 분이에요. 겉모습과 많이 다른 듯한데요. 한 가지를 시작하면 꼭 그 끝을 봐야 하는 그런 성미가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집착은 조금 강한 듯한데요. 비판적인 성향도 좀 강해요. 첫인상이나 첫 만남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홍새님들이 지금과 많이 달라져서 이분과도 친하게 지내게 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분홍새님들이 옳은 길을 가게끔 도와줄 그런 귀인이네요. 그럼 그 귀인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연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홍새님들에게 귀인이 될 이분은 친해지기 쉬운 분은 아니에요. 인연을 쌓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분홍새님들이 많이 다재다능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분홍새님들만의 그 특유 고유의 어떤 스킬을 높게 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분홍새님들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분홍새님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전보다 계속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홍새님들과 친분을 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빠르고 민첩해져야 해요. 그 기인이 될 사람이 줄 도움을 다른 누군가가 낚아채 가듯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버릴지도 몰라요. 빠른 상황 판단, 그런 능력과 재빠른 재치 또는 순발력들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매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분홍새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계속 더 나은 모습, 더 멋진 모습으로 변모한다면 그 사람이 알아서 분홍새님들 곁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서 분홍새님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면서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귀인이 되어줄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분이네요. 분홍새님들이 끊임없이 계속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귀인이 될 사람과의 친분은 영원히 계속되게 될 것 같아요. 분홍새님들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파란색님들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놓여있는 카드로 파란색님들의 지인들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아볼게요. 파란색님들의 지인분들은 대체로 아이돌처럼 멋지고 예쁜 그런 분들이네요. 몇몇 분들은 키가 크고 날씬해서 모델 같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인들 대부분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아주 열정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네요. 멀티가 가능하고 아주 능수능란해요. 특유의 민첩성으로 행동과 관련된 일을 쉽게 해내고요.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는 그런 분들이네요. 몇몇 분들은 조금 부정적이고 목표가 높아서 쉽게 만족하지를 못해요. 또 너무 과거에 치우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듯해요. 대부분 불안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참을성과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네요. 몇몇 분들은 불안과 걱정이 없어 보이고 낙천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마음에 또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은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직업적 특성은 몸으로 하는 일이거나 몸이 중요한 실제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나 종교와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고요. 자유로운 직업이거나 전문직 또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듯해 보여요. 파란색님들의 지인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카드로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파란색님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파란색님들이 조심해야 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지 볼게요. 파란색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의 외모적 특징은 눈에 있네요. 눈에 어떠한 특징적인 그런 게 있는 분, 우리가 흔히 관상에서 좋지 않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진 분,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네,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파란색님들 주변에 파란색님들에게 악연으로 엮일 수도 있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에요. 파란색님들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파란색님들의 덕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파란색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선뜻 무언가를 해주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래요. 그리고 집착이 강하고 파란새님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그래서 당연히 자신에게 다 맞춰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파란새님들과 악연으로 엮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파란새님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그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 뭘까요? 그 사람에게 감정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만약 그 사람을 피하기 힘들다면 그 사람의 요건을 들어줘도 되긴 해요. 단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것은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잘 되면 자신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편하게 가길 원해요. 그래서 파랑새님들의 도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줘도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줘버린다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내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끊으세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마음을 비우고 파란새님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악연으로 엮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파란새님들에게 귀인이 될 사람은 어떠한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볼게요. 파란새님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도 필요하고요. 계속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면 좋아요. 파란새님들이 진정으로 즐기면서 생활하고 일을 할 때 빛이 날 거예요. 귀인은 그냥 왔다가 다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귀인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야 귀인을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란새님들이 즐거워하며 행복할 때 귀인이 될 그 사람이 오면 바로 파란새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바로 옆에 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 귀인의 특징이 뭔지 볼게요. 파란새님들에게 귀인이 될 사람은 파란새님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외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재능과 능력은 어디에서든 빛이 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파란새님들에게는 가끔 자만심이 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무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파란새님들은 그 사람이 배려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특징으로 봤을 때는 파란새님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거나 잘해주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실력과 능력 그것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파란새님들과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가족처럼 파란새님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분이에요. 파란새님들이 이 사람과 같이 함께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능력이나 스킬이 한층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파란새님들이 바라던 목표나 삶을 얻게 될 거고요. 파란새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이 귀한 분, 파란새님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그런 귀인이네요. 그럼 그 귀인과 오랫동안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같이 봐주세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말라고 하네요. 다 파란새님들을 위한 것일 거래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기회들도 찾아오겠네요. 무언가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배워서 파란새님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잔소리나 쓴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말을 듣고 손해볼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겉과 속이 좀 다른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나쁘게 하는 말에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파란새님들이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이 파란새님들에게 특별하게 어떠한 비법이나 인맥을 이용해서 계속 실력이 향상되도록
더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하나새님들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무지개님들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놓여있는 카드로 무지개님들의 지인들에 대한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무지개님들의 지인분들의 그 외모적인 특징은 안경을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눈으로 무언가를 하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래서 좀 시력이 안 좋아 보여요. 무지개님들의 지인분들은 대체로 깐깐하고 까다로운 분들이네요. 지적이고 머리가 뛰어나요. 그리고 모두 조금 예민한 편인데요. 몇몇 분들은 쿨한 성격과 호감 가는 외모로 이성에게 인기도 많아요. 지인들 대부분이 조금 융통성이 없고 항상 진지해서 농담 같은 것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냉랭한 차도녀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네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가볍거나 생각 없는 행동, 이런 건 하지 않아요. 매우 생각이 깊은 분들이에요. 조금 계산적인 경향도 있고요. 완벽주의의 성향이 아주 강하네요. 관찰을 통해 많은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똑똑한 분들이라서 속이는 거 이런 거는 힘들어요. 꼼꼼하고 촉이 좋아서 쉽게 속지 않네요. 몇몇 분들은 질서와 규칙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요. 승부욕이 강하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커요. 약간 폭력적이거나 독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분도 있고요. 또 이해심이 넓은 그런 분도 있네요. 기획 능력이나 아이디어 이런 게 뛰어난 분들이 많고요. 뭔가 빠르게 해결하려 하고 빨리 끝내려 하는 이런 성격이 급한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지인분들의 직업적 특성은 대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쪽의 직업인 것 같은데요. 회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몇몇 분들은 아이디어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무지개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 무지개님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의 특징 볼게요. 무지개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의 외모적 특징은 조금 흔하지 않는 외모인 듯해요. 예를 들어서 귀가 뾰족하다거나 치아가 고르지 않다라든지 또는 곱슬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무지개님들 주변에 무지개님들과 악연으로 엮일 수 있는 사람은 차갑고 도도한 사람이에요. 권위적이고 위험 있는 사람이죠. 무언가 많이 이루어냈거나 많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체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짙어요. 이 사람을 지금 이미 만났다면 무지개님들도 그 사람에게 무시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그 길을 죽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의지나 신념을 꺾으려고 하죠. 매섭게 물불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욕심도 많아서 거칠게 해요. 어쩌면 반칙이나 악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볼게요. 그 사람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맞서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에게 계속 쉽게 져서는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교활하게 나쁜 그 무언가를 무지개님들에게 했다면 그대로 당하면 안 돼요. 부당함을 밝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렇다고 똑같이 나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은 교활해져도 괜찮을 거예요. 꾀를 부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사람이 계속 건드려도 무지개님들이 쉽게 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더 이상 악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나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 불의를 절대 참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지개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무지개님들에게 있어 소중한 기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기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마음 자세나 행동 어떤 게 있을지 그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무지개님들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교류를 이어나가야 되네요. 더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포기하지 말래요. 무지개님들의 귀인은 지금의 인간관계에 있는 지인들 중에 있거나 그 지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당하게 혼자 너무 힘들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까지. 이렇게 다 갖추게 된다면 기인은 어느새 무지개님들 옆에 다가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인의 특징 알아볼게요. 무지개님들에게 귀인이 될 사람의 외모적 특징은 화려하게 과하게 꾸미지 않는 사람이네요. 어느 정도 격식에 맞춰 너무 험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어두운 분위기가 풍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님들이 귀인일 거라고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분의 장점은 그렇게 드러나거나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강한 장점은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강인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에요. 절정에 이를 때까지 인내심이 아주 강해요. 본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그리고 지식이 풍부하고 박학다식해요. 많은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네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또는 곧 성공하게 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감정을 잘 이해하는 분이고요. 공감 능력도 아주 뛰어나네요. 그럼 그 기인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연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개님들은 역시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지나치게 냉정하거나 비판적이지 않아야 해요. 항상 따뜻하게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세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귀인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귀인이 될 그 사람과도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이어질 거예요. 무지개님들은 지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무지개님들에게 귀인이 될 그 사람이 무지개님들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지개님들이 행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그런 행복의 길로 안내를 해줄 건데요. 그 사람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무지개님들도 그 사람처럼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 귀인이 될 사람은 무지개님들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무지개님들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보라색님들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놓여있는 카드로 보라색님들의 지인들에 대한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보라새님들의 지인분들은 대체로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시네요. 몇몇 분들은 꽤 말갈량이 같은 그런 느낌 또는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외모예요. 지인들 대부분이 약간 쉽게 믿지를 못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게 있는 듯해요. 경계심이 강하고 아무하고나 쉽게 친해지지를 못해요. 편견이 좀 있고 많이 좀 방어적인 것 같아요. 마이웨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실제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불량한 이런 쪽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을 선호해요. 이분들은 예정적이고 로맨틱한 분들이라서 애교도 많은 그런 분들이네요. 이해와 공감을 과감히 표현하며 소통을 하는데 능숙해요. 친절하고 다정하네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그래도 절제를 하면서 상대방 의견도 잘 들어줘요. 빚지고는 못 사는 분들이라서 은혜는 꼭 갚아야 하는 그런 성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죠. 주변 지인분들의 직업적 특성은 대부분 상상과 아이디어를 전달 혹은 구현하는 이런 쪽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의료업계와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 보라새님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보라새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보라새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구두쇠적인 사람이에요. 외모적 특징으로는 좀 평범하고 훈훈한 외모네요. 이 사람은 자신의 것에 많이 집착하고 상대방에게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좀 많이 인색한 사람이네요. 보라새님들과 악연으로 엮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은 지시를 내리는 것에 익숙해요. 자신의 몸을 많이 아끼는 사람이고요. 경쟁에서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사람이네요.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붙드는 성향이 있어요. 고집도 세고 끈질겨요. 그 사람과 악연으로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 보라새님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잘 나가는 척, 아는 척, 이렇게 좀 척을 많이 하는 좀 거짓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서 보라새님들을 나쁘게 오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그 사람을 피하는 방법, 뭐가 있을지 볼게요.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절이에요. 정말 주변에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만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한 공간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보라새님들이 참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참아서 해결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라새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 해야 해요. 단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이직을 해야 그 사람과 단절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주변에 힘들게 하는 이가 있다면 최대한 멀어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부서 이동이라든지 최대한으로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보라새님들에게 소중한 귀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귀인을 만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마음 자세 또는 행동 어떤 게 있을지 볼게요.
귀인은 그냥 왔다가 다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귀인을 맞이할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귀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옆에 둘 수가 있는 거죠. 보라색님들은 지금껏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위기나 힘든 순간들, 답답한 마음이 들고 고달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없다면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을 담담하게 최선을 다해서 버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그 사람이 보라색님들의 귀인이에요. 제가 볼 때 보라색님들은 이미 귀인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껏 해온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귀인의 특징 알아볼게요. 보라색님들에게 귀인이 될 사람의 외모적 특징은 날카롭고 강인한 느낌인데요. 눈매가 옆으로 길고 매서운 인상인 듯해요. 성격도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첫인상부터 무서워서 귀인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짜면서 실천해 나가는 분이에요.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림처럼 펼쳐보며 세상을 아주 깊게 넓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네요. 두뇌가 뛰어나고 예감이나 직관 이런 것도 뛰어난 분이에요.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지만 보라색님들을 위해 대신 자신이 앞에 맞서서 어려움과 고통을 다 가져가듯이 보라색님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분이에요. 그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숨김없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두고 싶어 하네요. 보라색님들이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귀인과 오랫동안 좋은 인연으로 지속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라색님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오해하거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그 사람은 부드러운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보라색님들이 잘 되라고 독성 섞인 차가운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만 그게 곧 보라색님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보라색님들이 고마움을 느낀다면 이 관계는 오래 유지될 거예요. 그 사람과 보라색님들은 다투거나 싸울 수도 있어요. 의견 차이 같은 그런 문제겠지만 서로에게 아까운 점은 없고요. 두 사람이 같이 함께하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 시간을 아낌없이 헛되지 않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인이 될 그 사람은 잠깐씩 짧게 만나거나 만났다가도 각자의 일로 인해 금방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보라색님들이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오래 길게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끔은 기인이 될 분들은 다정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 같아도 잘 되라고 꾸짖는 그런 분이 있다면 보라색님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기인일 거예요. 보라색님들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하얀색님들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놓여있는 카드로 하얀색님들의 지인들에 대한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하얀색님들의 지인분들은 대체로 신비주의가 강한 분들이네요. 외성적이고 조용하며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아요. 외모적으로는 많이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무언가 특이한 관심사가 있거나 혼자서 따로 하는 취미생활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 보여요. 독특한 액세서리나 패션, 희귀한 아이템들을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무언가를 모으거나 수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보여요.
대부분 많이 소극적이라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몇몇 분들은 자신감이 또 높아 보이네요. 지인들 대부분이 조금 씀씀이가 커요.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데 약간 호구로 보일 수도 있네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은 분들이에요. 융통성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소심해서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꾀부리지 않고 꼼꼼하게 일하는 그런 정직한 분들이에요.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과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친하게 지내려 하네요. 언제나 항상 공평한 그런 분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자존감이 좀 낮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몇몇 분들은 밝고 긍정적인 분들이고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네요. 손재주나 글재주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주변 지인분들의 그 직업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 혼자서는 하기 힘든 그런 화합이 필요한, 팀워크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몇몇 분들은 또 무언가 빠르게 흐르고 흐르는 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분들이 대부분 의외로 친하게 지내거나 신뢰를 쌓는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럼 하얀 새님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하얀 새님들이 조심해야 할 그런 사람 특징 알아볼게요. 하얀 새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의 외모적 특징은 멋지고 예쁜 분이네요. 외모가 뛰어나서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얀 새님들과 악연으로 엮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사랑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이 높아요. 자신을 아름답게 잘 꾸밀 줄 아는 분이고요. 밝고 긍정적이며 감성이 풍부해요. 주변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고 또 후회할 때도 있죠. 약간 이 사람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해요. 그 사람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인데요. 하얀 새님들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같이 이상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도 안 좋은 말들을 하얀 새님들이 말했다고 말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얀 새님들이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얀 새님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피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하얀 새님들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싫다. 이런 것을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모르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할 말은 해야 돼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거나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이네요. 화를 내거나 하게 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하얀 새님들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르듯이 그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나 이상한 이야기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네요. 이제 하얀 새님들에게 소중한 기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그 기인을 만나기 위한 마음 자신의 행동 뭐가 있을지 그거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기인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가 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 기인이 오면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얀 새님들이 기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옆에 두게 하려면 민첩해져야 해요. 눈치도 빨라야 하고요. 과거에서 깨달은 교훈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꼭 바꾸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실행해 나가면 좋을 듯해요. 자기 주장이나 의견도 잘 펼쳐야 되고요. 변화에도 능숙해져야 하네요. 혼자 있게 되더라도 혼자 무언가를 하게 되어 도움을 받지 못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뭔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기인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기인의 특징 볼게요. 하얀 새님들의 기인이 될 사람의 외모적 특징도 멋지고 예쁜 분이에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네요. 다들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길 바래요. 성격이 아주 좋고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아요. 자상하고 부드러운 분이네요. 인생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또는 지금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이루어낸 것이 많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상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그 기인과 오랫동안 좋은 인연으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얀 새님들은 미래를 향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네요. 꼭 성공해서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인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얀새님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사실 하얀새님들은 그 사람이 없어도 성공할 것으로 보이긴 해요. 스스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네요. 그래도 기인이 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빠르게, 더 편안한 길로 들어서서 성공을 하게 될 건데요. 항상 당당해지세요. 이미 하얀 새님들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기죽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신감 넘치고 담담해지는 그 마음이 필요하네요. 곧 귀인을 만나서 풍요와 행복 속으로 거니게 될 거예요. 만약 실패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거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는 것도 필요해요. 하얀 새님들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안정감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고 모든 능력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귀인이 되어 옆에 오게 될 그 사람은 계속 하얀 새님들 옆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얀 새님들 옆에 있어야 할 명분, 즉 이유가 필요해요. 하얀 새님들도 성공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똑같이 귀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얀 새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알아볼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과 서로 기인이 되어주면서 평생 서로 돕고 도우며 함께하게 될 거예요. 하얀 새님들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